배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된 것은, 재배라고 하면은 우리 사만시대 때부터 이제 역사가 남아 있고, 그 전에 타남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한 6천년에서 8천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배가 배를 소비했다. 탄화된, 불에 탄 것을 탄소 동위원소를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배인데, 배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는, 딱 보면 이 아셔야 될 게, 배가 통상적으로 우리 요즘 보는 배하고 조금 다르죠. 왜 다르냐면, 여기 이삭 사이즈가 이삭, 자, 여기서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요게 하나의 이삭입니다. 요 전체가 요 전체가 이삭이고, 요게 이제 하나하나가 알맹이, 소위 나달입니다. 영어로 하면 요것을 이삭, 페니컬 또는 이어, EAR 이렇게 말하고, 요거 하나하나를 스파이크렛이라고 합니다. 나달, 스파이크렛. 이 안에 이제 알맹이가 얼마나 전분이나 단백질로 차 있느냐, 그게 이제 결국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1000개의 알맹이를 가지고 우리가 천립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소위 샘플링을 한다고 하죠. 조사를 할 때는 해서, 요게 예를 들어서 100개 달렸다 하면 알맹이가 100개 중에서 몇 개가 알맹이가 쭉정이가 아니고 물에 띄우면 물에 가라앉느냐, 소위 이제 염수선이라고 하죠. 비중을 1.06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06에 맞췄을 때 가라앉는 것이 어느 정도냐, 100개 중에 예를 들어서 90개가 가라앉는다면 등숙률은 90%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숙률과 천립종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품종이 이렇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벼 연구를 현재 하다 보면 이렇게, 요거는 컬러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가 다르죠. 이걸 자도라고 합니다. 자도. 그러니까 붉은색의 벼다 이렇게 말하는데, 검정색으로 보이죠. 하여튼 검정색을 띤 붉은색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요것은 이제 품종 간의 구획, 이 바뀔 때 표시를 하기 위한 겁니다. 요걸 심어 놓으면 우측과 좌측의 품종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전문 연구를 하시다 보면 눈으로 딱 보면은 알게 되겠죠. 요즘은 기계류들이 아주 발달이 돼서 상당히 이제 한번 진 유전자를 가지고 다 판정을 합니다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배가 등숙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등숙을 하는데 거의 황숙기입니다. 호숙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황숙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아직 여기는 왼쪽은 지금 품종이 조홍인가 보네. 초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수정기입니다. 출소가 완료되고 유숙기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죠. 품종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물론 이양 시기에 따라서 언제 옮겨 심느냐, 그러니까 5월달에 옮겨 심느냐, 6월달에 옮겨 심느냐, 소위 이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숙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대신에 품종에 의한 차이, 조생종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요것은 중만생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배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저 뒤쪽에 보시면 거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쳐놓았는데, 저건 왜 있는지 아시겠죠? 조류라든지 설치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이제 비둘기, 참새 이런 애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크로징 하려고 하는데, 또 벼는 재배 시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관수죠. 물 대는 거. 자, 여기는
물대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수를 만약 하게 되면 여기에 채가 있죠. 채 걸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왕우렁이라든지 이런 애들 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그런 대로 그냥 가시지만, 자, 그리고 이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줄기 하단부를 보시면 뭐든지 조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두 내지 석 줄 정도 들어간 안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생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삭수가 15개, 12개 뭐 이렇게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삭 포기 한 포기당 이 이삭수는 적은데 이삭이 아주 많이 나달이 아주 많이 달렸죠. 이거는 한 200개 정도 달렸네요. 요것을 이제 수중형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삭수가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 포기당 한 30개 정도 되는 거. 요것은 수형 이렇게 말합니다. 학술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자, 수형이다라고 하면은 이 분을 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이삭수가 한 포기당 많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이제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겠죠. 새끼를 치려고 하면.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병해충은 어떻습니까? 꽉 컴팩트하게 조여야 되죠. 그러니까 병해충 발생이 좀 많겠죠. 빛이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수중형은 이삭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을수가 아주 적어요. 분을수가 적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좀 잘 되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뭡니까? 한 이삭이 이렇게 있으면 200개 정도 나달이 달렸지 않습니까? 이게 등쑥, 소위 알맹이가 차는 익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죠. 여기하고 한번 보십시오. 위는 지금 황숙기인데 아래는 어떻습니까? 문제 호숙기도 안 되고 쭉정이도 많이 보이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비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잎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얘들은 잎이 어떻습니까? 위로 직립해 있죠. 일명 상이엽이라고 합니다. 상이엽, 요게 이제 맨 위에 있는 잎을 지엽이라고, 그 아래쪽에는 1엽, 제2엽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하는데, 상이엽은 이렇게 보시면 고쳐 서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있어야 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간 이제 가지를 벌리듯이 내려가지고 수광 태세가 좋다, 빛을 잘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경우죠. 자, 맨 위에 요 지엽 보겠습니다. 지엽은 하늘을 향해 있죠. 그 밑에 제 1엽 보겠습니다. 요 1엽은 어떻습니까? 가지가 좀 벌어져 있죠, 그죠? 한 15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수광 태세가 좋다. 그래서 광합 성량이 많다. 그리고 여기 잎이 이제 황숙이 되니까 끝이 황색화, 황갈변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들어가고 있다. 숙기가 다 되었다. 수확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되는데, 추석 전에 수확하는 조생종 품종들은 지금 이 정도 시기가 되면 한 2주 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만, 조금 전에 보신 저쪽에 있는 저런 애들은 한 달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기가 다르죠. 저런 것을 중만생종이라 한다 하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저기 요 옆에 마치려고 하는데 또 찍을 게 있네요.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이렇게 못 하십니다. 이건 이제 실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한번 보십시오. 네트를 치는데 위에 그냥 쇠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바람 불면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열어놨네요. 통일형 벼 육성계통 생산력 예비 시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통일벼 과거에 우리 먹던 거 기억나십니까? 알량미라고 길쭉길쭉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질소 11량 한번 보십시오. 18kg입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면 엄청난, 너무 많은 겁니다. 요즘 저 고품질 쌀은 몇 킬로 하느냐면 5kg, 7kg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배 정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것은 이제 분진 및 소위 가공용으로 쌀가루를 내는데, 그런 쌀빵, 쌀국수 만드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는데 뭔가 한 놈이 있죠. 얘가 노린재입니다. 이게 이제 석등 노린재 류로 보입니다만, 이 노린재 얘들이 뭘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배가 익을 때 침을 딱 찔러서 저백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또 올렸어요. 여기 딱 집어버리죠. 예, 집힌 거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해충 방제를 왜 해야 되는 것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린재도 이렇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잎이 이제 수확기가 다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잎이 마르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완전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저걸 이제 이삭 마름병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은 일명 벽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이삭이 펼 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선충이라든지 이런 게 흡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쪽에 바람의 영향으로 저는 보입니다. 한 포기 전체가 그렇네요. 그러면 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분석해야 되고, 일단 저게 이제 일명 이삭 마름병 또는 백수 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백수 현상하고 이삭 마름병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백수 현상은 아예 등숙을 못하는 거죠. 꽃가루가 암술 주도에 못하는 거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 출수하고 나서 완전히 등숙이 되는 과정에서 말란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정확한 진단은 더 상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또 옆에 보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애들이 또 있네요. 요것은 키다리병 저항성 이제 시험을 하는데 9kg 질소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300평당 질소 기준입니다. 요소를 주면은 거의 한 20kg 정도를 주죠. 그러니까 한 포대 300평당 요소 한 포대 정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왜 여기로 왔냐 하면, 요게 뭔지 아시죠? 예, 요게 그겁니다. 율무입니다. 엽스티어스 영어로 하면은 야곱의 눈물이다 이야기를 하죠. 진주조라고도 하죠. 이게 진주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논에 어떻게 심었느냐, 물이 있는데도 잘 자랍니다. 얘가 대단하죠. 이 암 예방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심신 안정이라든지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많이 차로 과거엔 드시는데 요즘은 좀 안 드시죠. 자, 이 논바닥을 보니까 저것들이 전부 왕우릉이 알입니다. 알이 아니고 새끼입니다. 새끼. 이제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저걸 치패라고 합니다. 얘들이 이제 월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 해에, 이듬 해에 물을 대면 쟤들이 위로 올라와서 이양한 벼를 깔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따뜻한 지방에 월동하는 곳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랑 직파를 이제 추천을 드리곤 하는데, 직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